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백남준 일대기입니다. 백남준은 1932년 서울의 창신동에서 방직회사를 경영하는 거부의 집에서 오남매 막내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피아노 치기를 좋아했다. 중학생 때부터 신재덕에게 피아노를 사사받고 이건우에게 작곡을 사사받는다. 당시 백남준은 아놀드 셈베르그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1번의 악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하나의 곡을 바탕으로 아놀드 셈베르그의 전 세계를 상상했다. 그때 그는 이미 바르톡, 스트라빈스키, 힌데미트, 시벨리우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셈베르크가 가장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셈베르크에게 전적으로 기운다. 한국에서 17살 반이 될 때까지 살다가 18살에 아버지와 함께 홍콩에 건너가 학교에 다닌다. 그는 한국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다고 기록했다. 칼 마르크스와 셈베르크이다. 칼 마르크스는 당시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다. 마르크스에게 심취하긴 하였지만 어머님이 집안을 위해 밤새도록 하는 굿을 지켜볼 때면 백남준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빌게 되었다고 적어놓는다. 백남준은 아버지 사업상 홍콩에 통역으로 따라갔고 홍콩에서 반년 학교도 다닌다. 백남준의 여권번호는 7번이었고 아버지의 여권번호는 6번이었다. 1950년 서울에 살고 있는 조카의 100일 잔치 보러 아버지와 함께 귀국했다가 6.25 동란을 맞는다. 백남준은 당시 한국에서 영화 카사블랑카를 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전쟁이 났다고 기록했다. 일본에서 백남준은 동경제대에 입학하여 미학민, 음악사, 미술사를 전공한다. 아누드 셈베르크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동경제대 문학부 미학, 미술사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유학길에 오른다. 1958년 독일 다름슈타트 국제 현대음악 학예 강습회에 참가한다. 그곳에서 현대음악사의 독보적인 인물이며 플럭서스의 스승인 존 케이지를 만난다. 백남준은 케이지를 만나기 1년 전 1957년을 자기 삶의 기원전 1년이라고 말했다. 고전음악의 회의를 느껴왔던 백남준이 새로운 개념의 음악을 하게 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백남준이 말하는 새로운 음악이란 결국 음악과 관객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관계란 관객이 음악을 감상한다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관객이 음악 활동에 참여한다는 상호적 관계이다. 인터액티브한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 창작 대신 우연, 즉 해프닝으로 예술을 만들고 예술가는 일개 무명의 수행자, 퍼포머 역할을 하게 된다. 그의 첫 퍼포먼스 존 케이지에 바치는 경이 녹음기와 피아노를 음악을 발표했다. 퍼포먼스 과정에서 피아노를 파괴한다. 비스바덴 미술관에서 개최된 플럭서스 페스티벌에서 백남준은 머리를 붓으로 사용하여 먹물을 적신 머리로 바닥을 기어가면서 그림을 그린 머리를 위한 선을 보여주었다. 그때 그려진 묵화가 먹물 묻은 넥타이와 함께 지금까지 비스바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히피 문화가 있었고 유럽에서는 비틀즈의 로큰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 형태가 젊은이들의 의식을 해방시키고 있었다. 다다운동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절망과 불안의 문화라고 한다면 플럭서스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막 시작된 1960년대의 해방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플럭서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에서 새로운 예술적 돌파구로 찾은 대표적 아방가르드이다. 하지만 흐름이라는 이 말 뜻처럼 규정짓기 힘들다. 플럭서스 미술가들은 예술과 일상, 즉 인생의 구별을 없애는 노력을 했다. 플럭서스와 다다이즘이 만나는 것도 역시 예술과 인생의 결합 지점이다. 플럭서스 탄생해인 1962년 One of Violin 솔로를 연주한다. 바이올린을 가만히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내리쳐 깨트리는 단순한 음악적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바이올린을 내리치려는 순간 시립관현악단의 단장이 바이올린을 살려달라고 고함을 쳐 소란을 냈고 그때 우연히 옆에 있던 요셉 보이스가 콘서트를 방해하지 말라고 언쟁하면서 바이올리니스트를 연주회장 밖으로 밀어냈다. 백남준이 바이올린을 파손시키는 이 작품은 플럭서스 음악의 대표적 레퍼토리를 이루며 많은 동료 예술가들에게 재현되었다. 당시 백남준의 모습은 플럭서스 창시자 마키오나스에게 들을 수 있다. 30세의 백남준은 키가 작고 머리카락은 보리밥같이 삐죽 올라섰으며 또 겨울에도 샌들을 신고 목도리를 눈 밑까지 하고 다녔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할로할로 하면서 인사를 하고 뉴욕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단히 겸손했으며 또한 영어와 독일어를 일본말처럼 하는데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말이다. 1963년 일본 공연 여행 중에 전자기술자인 슈아 아베를 만난다.
처음 아벨을 만났을 때 그의 방대한 지식에 놀랐다. 그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쇠시 구조에서부터 마르셀 듀샹의 레디메이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백남주는 말한다. 아베와 함께 로봇 K456을 제작한다. 백남주는 그를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라고 부른다. 첫 번째 개인전 음악 전시회 전자텔레비전 전시 초대일에 요셉 보이스는 난데없이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타나 전시 중인 피아노 한 대를 부숴버렸는데 백남주는 아주 좋아했으며 곧바로 평생의 소울메이트가 된다. 1964년 백남주는 샤론 모어맨과 함께 작업하기 시작한다. 샤론 모어맨은 60년대 초 오노요코와 같은 방을 쓰면서 아방가르드에 경도된 줄리어드 음대를 나온 첼리스트이다. 백남주는 같이 할 여자 파트너가 필요했고 모어맨이 응해줘서 오랜 기간 함께 연주했다. 백남주는 뒷상과 관련해서 말을 했다. 마르셀 듀샹은 이미 비디오 아트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 그는 입구는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출구는 아주 작게 만들어 놨다. 그 조그만 출구가 바로 비디오 아트이다. 그리 나가면 우리는 마르셀 듀샹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는 셈이다. 듀샹이 중요한 점은 피카소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의 오브제를 삽입하는 것에 불과했던 오브제를 기존의 미술의 공격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듀샹식 오브제는 처음에는 미술의 범주에 넣어주지도 않았다. 어떤 미친놈이 미친 짓을 하는 것 중으로 해석했다. 오브제는 그 후에 미술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백남주는 이미 서구 미술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오히려 소신을 가지고 충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하는 편이 옳다. 백남준과 샤론 모어맨 2인조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순회 공연을 떠났다. 24시간의 해프닝은 요셉 보이스와 백남준 등 6명의 예술가가 각기 자기 방에서 24시간 동안 작품을 연주하는 것이다. 관객이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다니며 음악을 감상하는 일종의 뷔페식 콘서트이다. 모어맨과 백남준은 존 케이지의 작품을 연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모어맨이 안정제인 줄 알고 먹었던 것은 독한 수면제여서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다. 소리 지르면서 백남준이 깨워도 막무가내였다. 백남준도 할 수 없이 피아노를 치면서 그냥 자는 채 해버렸다. 관객들도 기다리다 슬며시 자리를 떴는데 모어맨이 잠이 깨서 새벽 2시쯤 훌륭한 연주를 했다. 그해 10월 캠코더가 시판되던 첫날 구입한 백남준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주친 교황 바오로 6세의 1965년 뉴욕 방문 기념 행진을 찍어 전자비디오 레코더라는 이름으로 그날 밤 카페아 고고에서 상영한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비디오 작업이었다. 그날 저녁 존 케이지의 작품을 공연하는데 백남주는 우통을 벗은 채 모어맨 앞에 엎드려 인간 첼로가 되고 만다. 백남주는 록펠러 장학금 덕분에 소니의 비디오 카메라 포타백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때 그는 저 유명한 말을 했다. 콜라주 기법이 유화를 대체하였듯이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선언 말이다. 그는 회화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 움직이는 회화를 제안하였다. 브라운관의 이 움직이는 회화는 퍼포먼스를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이미지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최선의 회화가 될 수 있는 길이었다. 그것에다 소리마저도 삽입할 수 있으니 음악과 미술의 융합치고는 금상첨화였다. 1978년까지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비디오 연구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백남준이 재단에 제출한 계획서는 비디오의 장르는 물론 케이블 TV의 출연까지 예측하고 있다. 백남준 전자와 예술과 비빔밥이라는 수필에서 혼합 매체, 복합 매체를 비빔밥에 비교하면서 비빔밥의 본질은 그것이 콩나물도 숙주나물도 표고도 시금치도 아니라는 점에 있다고 역설한다. 모든 것이 혼합되어 새로운 맛을 낸다는 점에서 전자예술이 사용하는 혼합 매체를 비빔밥이라고 하였다. 아베의 도움으로 100아베 신디사이저를 개발한다. 오리지널 모델은 미국 MIT에 소장되어 있다. MIT는 백남준을 교수로 초청하였으나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1973년 대표적 비디오 테이프 2점 존 케이지에 대한 경위 글로벌 글로브가 탄생한다. 최초의 비디오 테이프 회고전 백남준 비디아 앤 비디올로지 1958년부터 1973년까지가 열렸다. 46살에 일본 비디오 아티스트 구바다 시게코와 결혼하였다. 14년에 걸친 시게코의 구애 끝에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1982년 뉴욕 위트니 미술관에서 첫 회고전이 열렸다. 그때 인터뷰에서 1965년에서 7년작 다른 가장 오래된 TV에 관하여 서양 민족과는 달리 한국인 등 우랄 알타리아 사람들에게는 달을 보면서
토끼가 떡방아를 찢는 장면을 상상하며 많은 설화를 남긴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달이 가장 큰 볼거리였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TV라고 설명하였다. TV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전화처럼 서로 묻고 답하는 방법이기에 쌍방향 동시통신을 지향하던 맥남준은 1984년 초 텔레비전을 통하여 세계 최초의 쌍방향 위성통신 굿모닝 미스터 어웨이를 LA, 뉴욕, 파리, 쾰른에서 동시에 방영했다. 백남준은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중계방송을 총지휘하였다. 파리 시간은 오후 6시, 한국 시간은 1월 2일 새벽 2시였다. 이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고국을 떠난 지 34년 만에 금이 환영하였다. 백남준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매스미디어가 일방향으로 인간을 정복한다고 말한 것을 뒤집어 오히려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정보와 소통의 쌍방향 수단임을 알린 뒤 오웰에게 세상과 우리는 아직도 건재하다는 새해 인사를 건넸다. 겨우 2대의 모니터만으로 제작했기에 더 놀라웠다. 후에 제2편의 우주 오페라 바이 바이 키플링, 서울, 도쿄, 뉴욕 동시 위성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상징물이 되어버린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익선이 제작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원형 공간에 영구 설치된 다다익선은 10월 3일 개천절을 뜻하는 1003개의 모니터로 초거대 나선형 탑을 구축한 것이다. 백남준은 1986년부터 건축가 김원과 현대미술관을 드나들면서 다다익선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했다. 즉 올려봐도 좋고 내려봐도 좋은 작품을 구상한 것이다. 백남준은 먼저 간 보이스를 위해 서울에서 구판을 벌이고 그의 혼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기원하였다.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인 백남준의 해프닝이 전통 무속들과의 협연으로 구세 형태를 취한다. 굿이나 해프닝이나 모두 관객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이다. 회갑을 맞을 때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회고전을 열었다. 초기의 음악적 어부제에서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조각, 대형 비디오 설치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1993년 유목민으로서 예술가라는 주제로 동서양을 잇는 전자 슈퍼 하이웨이를 만들어 독일관 작가로 참가한 백남준은 베니스 비엔날레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1995년 한국미술계의 또 다른 이슈가 되었던 1995년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인포 아트를 기획했다. 인터액티브 아트와 대화형 기구 제작, 아시아의 비디오 예술과 멀티미디어, 전 세계 비디오 등 3부로 나누어 구성하고 첨단 통신 과학 장비를 동원한 이 전시는 세계 최대 규모로 21세기 예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활발한 활동을 계속한 후 2004년 소호의 한 스튜디오에서 컬러풀한 물감으로 피아노에 채색하고 넘어뜨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 퍼포먼스는 생애 마지막 퍼포먼스가 되었다. 비디오 아트 창시자 백남준은 2006년 1월 마이애미 자택에서 별세했다.